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FOMC 회의를 앞두고서 투자자들이 아직은 관망을 하자,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이 일조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경제지표도 약간의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는 늘어났지만 이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을 같이 높여준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혼란스럽게 만들어진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산업은행이 전환사채를 통해서 주식으로 교환하겠다, 자,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였지만 당장은 안 팔겠다,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안심하는 사람들 좀 생기긴 했습니다. 자, 추세는 좋은 편인데 주식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이것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진행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약간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HMM에 대한 대응 전략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동학개미들이 최근에 매수세를 주춤하고 있다, 즉 매수를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를 등지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동학개미들의 움직임, 또 왜 요즘에는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것인지, 정말로 코스피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동학개미는 떠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자, 어제는 비가 왔는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좀 화창한 날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남부지방에는 비가 많이 왔다고 했었는데 아마 지금은 비가 다 그치고 날씨가 많이 좋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날씨만큼 또는 기분만큼 또 우리 증시가 확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미국 증시 상황을 보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다우지수랑 나스닥 둘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초반 시작점은 괜찮았습니다. 다우지수는 플러스 시작을 했었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쭉 미끄러지고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27%로 하락 진행이 됐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7%로 어제 올라온 그런 상승 부분들을 전부 다 반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 이후에 밀렸기 때문에 뭐 큰 충격은 없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그동안 올라온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을 반납하는 그런 형태로 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분위기죠. FOMC를 앞두고서 밀렸어? 이렇게 되면 FOMC 결과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다우지수가 가지고 있는 이런 0.27% 변동, 사실 이 정도는 무시해도 괜찮거든요. 그렇지만 다우지수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 또 나스닥이 또 변동성을 키웠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우지수의 이런 하락은 경기 성장이 조금 둔화되는 것 아니야? 라는 우려감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스닥이 빠지는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감, 즉 금리 인상이 다시 시작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서도요, 이런 금통이나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고 또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는데, 미국이 일단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시킨다라든지 또는 금리 인상을 준비하기 위한 테이퍼링을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또 생각보다 빨라지게 된다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충격적인 부분들은 제법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미국보다 먼저 앞서서 금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조만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조금씩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은행주, 보험주, 이 금융섹터 쪽에서 아마 수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네. 자, 미국 증시 상황이 혼조 양상을 보였었던 가장 큰 주범, 일단 FOMC가 있겠습니다만 경제지표들 오늘 주요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월달 소매 판매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달보다는 1.3%가 일단 줄어들었습니다.
판매가 줄어들었다, 경기가 조금 부진해졌다라는 얘기가 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4월달 소매 판매는 조금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이제 수정이 좀 됐어요. 그래서 수정치는 조금 늘어났다. 4월에는 늘어났는데 5월에는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소매 판매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것은요,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또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에다 돈을 좀 풀었잖아요. 가계에다가 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이 소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인데, 이 현금 지원이 일단은 다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더 쓰려고 해도 공급망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이제 수요보다도 공급이 더 딸리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건 뭐냐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물건을 사재끼는 것보다도 됐어, 이제 뭐 물건 잘 안 오는데 귀찮아, 서비스 쪽, 네, 여행을 간다든지 뭔가 이제 그 서비스 산업 쪽으로의 어떤 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4차 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서비스 산업이 이런 성장세를 가파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의 대부분이 이제 이런 서비스 산업, 서비스 업종, 이렇게를 보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라면 지금 정상적으로 일단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의류 소비, 뭐 잡화, 이런 쪽도 전부 다 늘어나고 있고, 식당, 술집 전부 다 증가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경기가 그래도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괜찮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문제는 생산자 물가가 올라갔어요. 지금 5월달 PPI 지표가 0.8% 올랐다. 자, 시장 전망치는 0.5%였거든요. 근데 0.8%, 이 0. 몇 프로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한 수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전년 대비 6.6% 상승하게 되고요. 2010년도 11월에 자료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 모두가 최대 상승 막 이런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겁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연준 입장은 애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은요, 뉴욕주의 제조업 활동에 대한 확장세는 유지가 됐지만 둔화가 되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제조업 활동이 둔화가 되면서 물가를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일단 지표상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기는 둔화되고 물가는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달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가 17.4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인 22.9보다 낮아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0.8% 증가했다. 생산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제조업 지표가 좀 떨어졌다, 제조업에 대한 경기가 조금 둔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향성은 잘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제조업은 둔화됐는데 생산은 증가했어, 약간 아구가 안 맞는 내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뭔가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난 17년간 지속된 에어버스와 보잉사 간의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답답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뭐 이제 미국 자체가 이제 그런 항공사 보조금, 항공기 보조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너희들이 시장을 침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이 걸렸던 부분이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항공기만의 어떤 소송이 아니라 유럽을 상대로 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경고 메시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들 똑바로 해라, 이렇게 지금은 항공기지만 다
번지는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의 얘기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제재를 가하게 되면 유럽에서도 다른 무역적인 부분에서 보복을 취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건데 이것을 일단은 중단하자.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물건값이 올라가게 되고 뭐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좀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유예를 하자. 일단은 두고 보자. 당장은 그런 것들 다루지 말고 다음에 생각하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 다음에 유럽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은 조금 긴장감이 낮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트럼프 시대에서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던 건데 아마도 민주당 입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은 이런 것들이 완화된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들게 되면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일단 내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준다거나 액션이 크게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FOMC 결과치가 나와야지만이 시장의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주가가 변동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합니다. HMM 생각보다 안 내렸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네요. 네, 그래서 당장은 안 팔겠습니다 라고 산업은행이 얘기하면서 개미들이 그것을 매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추세가 굉장히 좋았던 HMM, 상승세를 타던 HMM이 지금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즘에 이런 전환사채, 사채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가들이 올라가니까 전환사채 물량도 나오는 거죠. 이 전환사채라는 것은 일단 사채로 발행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주식으로 바꿔가겠느냐 뭐 그런 식의 어떤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라면 그냥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버렸다라면 네, 여기서는 얘기가 달라지죠. 누가 뭐 달라고 네, 이자 조금 받겠습니까? 바로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수익을 챙기겠죠. 근데 이것이 기업에게도 좋은 게요. 채권을 팔 때 돈을 받잖아요.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식 쭉쭉쭉쭉 만들어가지고 발행해가지고 줘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세이브 되니까 좋고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니까 좋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내용이 전환사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고점에서 투자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죽을 맛이 나는 것이 바로 전환사채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공시상에서 나타나는 물량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 이런 거는 잘 체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체크하면서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쨌든 전환사채 물량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주가가 당장에는 물량의 부담을 가지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 산업은행 회장이 일단은 전환권의 행사 방침을 밝혔다라고 되어 있죠. 전환을 하지 않는다라면 국민 세금으로 돈 벌 기회가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 아니겠느냐 말 되게 어렵겠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국민 세금을 통해서 채권을 매입을 하고 투자를 한 건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여기서 팔게 되면 돈 많이 벌게 될 텐데 국민 세금으로 투자해서 돈 벌 기회를 날리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냥 다 집어치우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수익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안 파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우리가 HMM에 대한 시비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어요. 너라면 안 하겠니? 라는 얘기죠. 너는 산업은행이니까 하지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너라면 안 하겠니? 이런 말에 우리도 뭐 당연히 주식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량을 당연히 내세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가격과 수량이에요. 이게 주식 전환 가격이 주당 5,000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가격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2조 3,700억입니다. 2조 3,700억이요. 그 다음에
물량자, 지금 현재 종가가 4만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배에 가까운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자, 이 정도라면 이제 주가의 어떤 변동성을 고려해서 조금씩 나눠서 파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이 6천만 주가 나타나는 부분이라서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산업은행의 지분율이 25%까지 늘어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데, 보통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의 지분은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산업은행은 이제 특별 법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25%까지 보유하는 거 문제 없으니까 안 팔면 안 되겠니?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산업은행 회장도 일단은요, 매각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두고 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고려를,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일부만 매각할지 통째로 팔지 등에 대한 부분들은 협의해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내가 왕창 다 팔겠다고 그러면 주가가 폭락할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수익을 이만큼 보고 팔으려고 했는데 수익률이 떨어질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팔고 찔끔찔끔씩 계속해서 팔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지금 산업은행의 지분을 언제 매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꺼번에 팔지 못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한꺼번에 팔게 되면 지수 엄청 폭락하거든요. 주가가 엄청 빠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 대비해서 이제 걱정하고 막 그러시는데, 당장은 못 팔아요. 대신에 올라갈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차익 실현, 외국인들 나타나는 거 확인되시죠? 그런 것처럼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거예요. 물량이 상당히 많고 여기에 대한 수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 거기에서 일단 얘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더 팔아먹으려고 할 거고요. 내려가면 안 팔고 대기하거나 조금 더 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을 계속 털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겠죠. 뭐 통으로 매각하게 된다라면 이제 블록들 형태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투자자들에게는 좀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까지야 뭐 그냥 놔두셔도 되겠습니다만, 주가가 변화를 겪는다든지 하락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차익 실현이나 매도 의견을 조금씩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지금 들어가시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 지금 들어가서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물량이 대기 중에 있는데 여기서 뭘 먹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동학개미가 멈춰섰다. 이러다가 코스피를 떠나는 것 아니겠느냐?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동학개미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왜냐면 지금 기사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연초에 물밀듯 주식시장을 들어왔던 동학개미의 확장세가 정체되고 있다. 이게 잘못됐어요. 네. 동학개미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죠. 연초에 물밀듯 주식시장을 들어왔던 주식 초보자들. 네. 주린이들의 확장세가 정체되고 있다. 즉 주린이들의 돈도 떨어질만 할 때 됐죠. 왜냐면 연초에 엄청나게 밀고 들어왔는데 욕심이 조금 생겼잖아요. 그래서 와장창 집어넣었을 거예요. 와장창 돈 하나도 남김없이 와장창 대형주에다 쏟아넣었을 거고요. 그게 떨어질 때 뭐 빚을 내든 아니면 어서 돈을 조금 더 융통을 시키든 해가지고 비상금 탈탈 털어서 연속적인 추가 매수를 들어갔을 텐데 주가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안 올라가죠. 계속 손해 구간이에요. 그러면 돈은 떨어졌죠. 주가는 손해 구간 들어갔죠. 지금 개별주들은 올라가네 어쩌네 얘기 나오면서 자극하고 있죠. 팔고 싶겠지. 네, 당연히 여기서 더 살 수 있는 돈도 없거니와 팔고 싶은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부담스러운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개인 투자자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동학개미가 아니라 주린이라는 얘기죠. 네, 주린이, 주식 초보자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무분별한 매매였다고 하긴 좀 그렇고, 이거 뭐라 그럴까요? 잘 알아보지 않은? 네. 또 계획적이지 않은 그런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또, 그렇게 많이 산 그런 종목들의 대응 부분들이 다 고점이었다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약간 그렇다는 얘기죠. 자, 지금 고객 예탁금이 66
60조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연초에는 70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물론 뭐 공모주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네 자금들이 계속 유지가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주가가 이 예금 그 예탁금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누적 순매수 예금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단숨에 2월달까지 단숨에 20조 원이었어요. 그래서 뭐 5월달 정도까지 한 50조가 훅 넘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50조 원대로 오히려 진행되고 있다. 52조에서 50조로 좀 조금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은 매수보다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증시가 더 올라간다라면 또 다른 전략을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대형주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산 주식은 증시가 올라가도 안 올라가. 자,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그 매수 유입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떠나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증권사에서는 이걸 두고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개인들의 매수 강도가 연초 대비해서 약해진 것은 맞다. 그렇지만 과열이 식었다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지금의 투자가 건강한 것일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개소리를 시전하고 있죠. 이러면 안 돼요. 네. 과열이 식은 게 아니라 다 물린 거지. 니들 때문에. 그죠? 리포트 그렇게 독하게 써놓고 나서 들어와 해놓고 과열이 식었대. 뭐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네, 이거 지금 코미디인가요? 네, 이러니까 개콘이 망하는 거예요. 아시죠? 이러니까 개콘이 망한다고. 야, 이렇게 재밌는데 이게 개콘이 안 망할 수가 있냐? 들어와 해놓고 과열이 식었다. 야, 이거 진짜 너무한다. 그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증권사 네, 증권사 쪽에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요. 네. 개인들이 계속 우량주 위주로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주식 투자의 어떤 부분들은 지금 뭐 연초에 우량주 계속 들어왔고 또 우량주 계속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투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학개미들의 움직임들이 주춤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춤해진 건 맞고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과열이 식었다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과열이 식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과열이 식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욕이 없네요.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조카 크레파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오랜만에 한번 나왔네. 뭐, 지금 이렇게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넌센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물려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열이 아니라, 그냥 물린 거야. 물려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뺄 수가 없잖아. 물려있으니까. 손해보고 팔기는 싫고, 팔면 올라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멈춰 있는 거고요.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이걸 과열이 식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니들이 리포트를 너무 강력하게 써서 들어와 때문에 지금 정체가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오히려 과열을 조금 쉽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참 답답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개인들의 그런 투자 패턴들이 멈춰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것,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삼성전자든 이런 대형주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당연하게도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 개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섭죠? 요거 중요한 거예요. 물량 싹 뺏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잘 해 놓으셔야 한다고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요. 항상 고점에서 들어가시면 그 뒤에 바로 고통이 뒤따른다. 재미없다고 막 올라가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은 재미없어도요. 기다리고 나면 이런 변동성이 지나고 나면 또 재밌는 장이 오거든요. 항상 재미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구간, 그 다음에 주가가 재미있는 구간 이렇게 거쳐가는 거니까 지금 재미없다. 지금 지루하다 해가지고 막 급등주 따라가다가 덜컥 물리면 그동안 힘들게 고생해 온 거 단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것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하락세로 진행이 됐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 얘기 해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국내 시장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HMM을 당장은 팔지 않겠다라고 산업은행이 얘기했지만 일단은 이 전환사채 쪽으로 주식으로 교환을 해버리게 되면 자기들도 팔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매도에 대한 압박이 꾸준하게 나오든 아니면 통으로 갖다 블록딜로 털어버리든 간에 일단 차익 실현을 하긴 할 건데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현재 시점에서 더 올라가기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자, 동학개미들이 코스피를 등질 것인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과열이 식었다라는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됐고요. 다 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액션을 취할 수가 없어. 손절매도 할 수도 없고 옮겨타기도 무섭고 물려있으니까 자포자기, 대형주니까 냅두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신에 들어갈 만한 돈도 없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잘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절대 고점에서 매수해서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겠습니다. 증시는 불투명한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자주 술주정뱅이처럼 행동한다. 호재에 울고 악재에 웃고 난다. 해석도 제멋대로다. 시세가 뉴스를 만들고 결코 뉴스가 시세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자,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이야기이겠지만 너무나 전곡을 콱 찌르는 겁니다. 불투명해요. 예측하지 마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 주정뱅이, 그 사람 술이 많이 취했어요. 왜? 취한다! 막 그러면서 이제 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왜? 이거 참,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우리는 당연히 물을 먹겠거니 생각하지만 거기다 오줌을 싼단 말이죠. 아, 짜증나네 생각보다. 네, 술 드시고 냉장고에 오줌 싸지 마세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물을 먹겠구나 예측하는 그 순간 오줌 사례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줌 쌀 것 같다 싶을 때 바로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건? 잡아가지고 화장실에 집어넣어 버려야 되나? 아니면 아예 화장실에 재우거나 뭐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아무튼 대응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지 마세요. 시장은 언제나 술이 취해 있는 술 주정뱅이와 같다. 요거 오늘 명언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시장은 언제나 술이 취해 있는 술 주정뱅이와 같다. 자, 그거 잊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들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네, 이따가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